자, 이어서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봅시다. 자, 유형의 맵인데 이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곱셈 정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시행 횟수가 2회입니다. 2회 이상.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특히나 이제 이 배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배경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상황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버라이어트하게 펼쳐지겠죠. 그래서 과정은 똑같습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배경, 최적화 정리 하시고요. 동일합니다. 최적화 정리는 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문장을 반드시 그림으로 바꿔서 볼 수 있어야겠다. 아시겠죠? 이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주는 내용을 보니까 뭐뭐뭐뭐뭐 일대가 나와요. 뭐뭐 1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여기다 사선 한번 살짝 그어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표본 공간인데 이 표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입니다.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다. 2회 이상.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이 표본 공간입니다. 특징이 뭐지? 라고 한다면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다.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이다. 2회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한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표가 이제는 확률의 곱셈 정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난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건을 제공한다. 사건 A, B가 나온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 세 번째는 사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제한 상황이 존재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볼 거냐? 그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행 횟수가 2회 이상일 때는 첫 번째 뭘 확인할 거냐? 1번 동일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같은 행동을 할 거냐? 다른 행동을 할 거냐? 동일 행동이십니까? 아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을 뽑고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튕기고 이런 것처럼 동일 행동이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 받아 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PA 교집합 B가 되는데 이때는 중요한 게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1회의 결과를 적어주시고 요게 2회의 결과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A의 확률을 편하게 구해주는데 요거는 1회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이어지니까 곱사건으로 연결되겠죠. 이때 A에 의해서 환경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P, B바 A로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A에 의해서 환경이 조절이 된다. 바뀐 환경에서의 B가 당첨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영향을 안 받아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확률의 곱셈 정리로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때는 첫 번째 요것이 바로 1회의 상황이고 요게 바로 2회의 상황이 되겠어요. 이때는 단순하게 PA
곱하기 PB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1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자, 다음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게 동일 행동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 동전을 잡았더니 동전만 던지는 거고요. 주사위 잡았더니 주사위만 굴리고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일 행동을 반복해?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독립시행.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사건은 어떠냐? 그럼 사건 자체가 독립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사건은 독립이다. 근데 독립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해보면 첫 번째,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가 환경이 똑같네 라는 초기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구하는 값이 되겠죠. 얘가 바로 가장 중요한 횟수의 개념이 돼요. 그 중에서 몇 번 나왔는데 라는 횟수의 개념이 나와줘야 한다. 아하, 그렇다면 이때는 PX가 R이라면 이거는 N번 중에 R번 시행을 했는데 N번 중에서 R번이 발생을 할 거고 그때 당시 P의 R승, 그 다음에 1-P의 N-R승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이걸 비트는 거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독립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건 자체는 독립사건인데 독립사건이지만 and 동시에 똑같죠. 근데 구하는 값이 횟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횟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를 만들었을 때 표 안에 들어갈 내용이 OX야. 동그라미 발생했다, X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OX라는 값을 적어준다면 독립시행이 되지만 만약에 표 안에 들어갈 내용이 OX가 아닌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독립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겠어요. 이때는 PA 곱하기 PB로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판왕이 있는데 그 끝판왕이 누구냐?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도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수영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건 자체가 독립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PA 교집합 B다 이게 되는 거죠. 독립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건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때는 현재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데 이게 분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모분의 뭐, 네모분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묶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분의 특정하게 여기는 동그라미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이 하나를 웃긴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두 눈의 합차. 합 또는 차. 그리고 곱.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가 뒷사건에도 영향을 주죠. 예를 들어서 두 눈의 합이 예를 들어서 5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앞에 게 1이면 무조건 뒤에 게 4, 2가 되면 3, 3이면 2, 4면 1. 이렇게 이게 세트로 묶여버리면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차나 곱이 나오면 무조건 수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부등식이 나오는 모든 크기들. 부등식 기호가 있는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같은 말로 하면은 뭐다? 대소, 비교. 크다, 작다. 이런 언급들. 또는 일치, 불일치. 일치오와 불일치가 나올 때. 이거 현재 같냐? 아니면 다를 때.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언급이 뜨면 이거는 100% 수용도구나 해서 이때는 전체 가수를 구한 후 두 개의 각각 사건을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내용물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그 선생님이 매핑에 있는 것보다 수용도의 내용을, 그러니까 매핑에 있는 것보다 좀 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요거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내용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관점대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에 더불어서 뭘 내냐면 앞에서 배웠던 바로 여사건의 확률도 같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어요.